믿으실 수 있나요? 여권 하나로 한 나라의 기술력과 신뢰가 증명된다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경험하고 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더군요. 바로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권 위조가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기술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부심과 미래를 담은 작은 책자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국 공항의 한 심사관이 여권을 통해 한국에 대해 다시 보게 된 놀라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권 하나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한 나라의 이미지를 다시 쓰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믿을 수 없네.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근무하는 29세의 심사관 엘리자베스는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유럽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 영향인지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이해는 얕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일본이나 중국과 비슷한 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대한민국 여권을 유난히 신중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공항 근무를 시작했을 때 동료들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권. 아, 그거 위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시아 쪽 여권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잖아. 그 말 이후로 엘리자베스는 한국 여권을 볼 때마다 더 면밀히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녀가 느낀 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의심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공항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유럽행 관광객들이 길게 늘어선 줄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파란색 여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푸른 표지의 깔끔한 디자인과 작은 금색 문양이 묘하게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속으로 의심스러운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또 한국 여권이네. 무슨 최신 기술로 만든다고 들었지만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 그녀는 여권의 홀로그램과 미세 문양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깨닫지 못한 사실은 바로 그녀 손에 들린 이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상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권 소지자인 젊은 한국 여성이 서투른 영어로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Excuse me, is everything okay? 그녀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Yes, just wrote in, check, you can go. 그녀는 여권을 돌려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마 다음에도 이렇게 지나칠 뿐이겠지. 하지만 뭔가 다를지도 몰라. 이 작은 첫인상은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여권을 돌려준 뒤에도 뭔가 마음에 남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 여권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의심은 단지 여권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업무 중에 들었던 동료들의 편견 섞인 농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들 착하고 예의 바르다지만 기술만 믿고 나서는 경우도 많대. 그치? 그 여권 보안 기술? 뭔가 과장된 느낌이 들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은 그녀의 업무에 은연중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듯 여권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엘리자베스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여권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보안 기술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자 그녀는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아니면 그냥 마케팅 용어일 뿐인가? 검색을 하던 그녀는 곧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위조 방지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자여권에 사용된 보안칩은 위조 가능성을 극도로 낮추며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도 모범 사례로 언급된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여권의 위조 시도가 거의 사라져 더 이상 위조범들이 한국 여권을 노리지 않는다는 기사도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 여권의 사진과 상세한 기술 정보를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알던 게 너무 피상적이었던 건가? 아니, 이렇게까지 정교한 기술을 가진 나라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구글 창을 열어 South Korea Passport Technology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단순히 여행을 위한 수단을 넘어 국가의 신뢰도와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호기심은 그녀의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여권에 대한 궁금증을 점점 더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자신만의 세계관에 조금씩 틈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여권 기술 하나로도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라면 다른 면은 어떨까? 며칠 후 그녀는 휴가 계획을 세우던 중 불현듯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나라였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바로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인천까지.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 예약을 끝낸 엘리자베스는 한국 여행 가이드북과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 엘리자베스는 첫인상부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공항시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이건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아. 입국 심사를 통과하며 그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덕분에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내가 일하는 히드로 공항도 이 정도면 얼마나 좋을까.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동안 그녀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에서 맛본 김밥, 카페 거리에서 만난 아늑한 분위기, 그리고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느낀 자유로움까지. 그녀는 한국의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편안함과 특별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국의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여권 역사와 관련된 작은 전시를 보게 되었죠. 전자여권이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고? 그리고 이런 보안 기술이. 설명을 읽어내려가던 그녀는 자신이 검색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정보를 확인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기술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국가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자신이 가진 편견을 정면으로 깨부순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기술력과 문화라면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 엘리자베스의 마음 한편에는 자신이 일하던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의심스럽게 쳐다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국립박물관에서 여권과 관련된 전시를 보고 난 뒤에도 그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하면서 점점 더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매료되었고, 그것이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호기심에 서울의 한 작은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의 기술 발전사에 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여권 위조 방지 기술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군. 그 책에는 한국이 20세기 중반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나 기술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도약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권 보안 기술도 이 흐름 속에서 발전한 산물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죠. 기술력만으로도 놀라운데 여기에 문화와 책임감까지 더해졌군. 책을 읽던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공항에서 가졌던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을 볼 때마다 의심을 거두지 못했던 자신이 떠올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여권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에는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기준을 넘어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다른 나라들의 여권 시스템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돕는 데까지 신경을 쓰다니 단순히 자신들의 발전만을 위한 게 아니었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직업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공항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접하는 일선에 있었지만 단순히 절차를 처리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다른 문화와 나라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노트북을 켜고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만난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 문화, 그리고 신뢰를 보여주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마치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마음속에서 짐 하나를 덜어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공항으로 돌아가면 이제 한국 여권을 볼 때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거야.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는 여행을 통해 배운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의 삶과 직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작은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엘리자베스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시장 중 하나인 광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리와 풍성한 음식 냄새는 그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녀는 떡볶이, 호떡, 빈대떡을 차례로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국인 상인과 사소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빈대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잔돈이 잘못 계산된 것 같아 항의했지만 상인은 잔돈이 정확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Are you sure? It seems wrong. 100%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맞다고 확신했고 결국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은 난처해하며 장부를 확인했고 엘리자베스는 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오해했나? 결국 문제는 상인의 계산이 정확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엘리자베스는 머쓱한 얼굴로 사과했습니다. I'm sorry. I must have misunderstood. 상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행 중에 이런 일도 생기니까요. 한국 즐기세요. 이 사건은 엘리자베스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또 한 번 편견 속에서 행동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을 의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만의 관점에 갇혀 다른 이의 선의를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나를 계속해서 반성하게 만드는 나라네. 내가 가진 오해를 하나씩 깨뜨리고 있어. 다음 날 엘리자베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출국 심사대를 지나며 마지막으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을 관찰했습니다. 여권 한 권이 사람과 나라를 이렇게 잘 대표할 수도 있구나. 이런 신뢰를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일하는 공항으로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의심하던 자신의 태도와 그것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 여권을 통해 배우게 된 신뢰의 가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넓은 세상에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출국 심사대에서 또 한 번 한국 여권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여권을 손에 든 한국인 관광객들이 출국 심사를 빠르게 마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영국에서 일하던 모습과 겹쳐 보이는 장면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들도 내가 히드로 공항에서 여권을 의심스럽게 보던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녀는 자신이 한국 여권을 볼 때마다 의심했던 이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무지와 함께 기술력이나 신뢰도에 대한 막연한 경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시간이 남아 그녀는 면세점 라운지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녀는 여행 중에 찍었던 사진을 정리하다가 광장시장에서 만난 상인의 사진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상인 아저씨의 태도야말로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을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경직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건지. 그 순간 한국 여권에 대해 읽은 기사 내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보안 기술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뢰의 메시지가 여권을 특별하게 만든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히 보안 기술이나 통행증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신뢰와 노력,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낸 상징이었습니다. 공항 대기 중 그녀는 동료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며 깨달은 것이 있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볼 때마다 의심과 경계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가진 시각이 얼마나 좁았고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메일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여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데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여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는 더 큰 존중을 담아 그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메일을 전송한 뒤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여행은 그녀에게 단순한 경험 이상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심사관,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말 고마워.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같아. 엘리자베스는 비행기에 오르며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업무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마주할 때마다 예전처럼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레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젊은 한국인 여행객의 여권을 스캔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Welcome to London. How was your flight? 그녀의 밝은 인사에 여행객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It was good. Thank you.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한국에서 느꼈던 환대와 친절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여권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Enjoy your stay in the UK. And by the way, you have a remarkable passport. 그 여행객은 고마운 표정으로 가볍게 목례하며 걸어갔고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작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엘리자베스는 여권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정리해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신뢰를 담은 여권 한국에서 배운 것이라는 제목의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글에서 한국에서 겪은 일화와 함께 자신이 가진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지, 그리고 한국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글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그녀의 경험에 공감했고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그녀의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특히 몇몇 한국인 독자들은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며 그녀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그 후로도 엘리자베스는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볼 때마다 자신이 했던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시선과 성장의 기회를 준 매개체였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킨 나라와 더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이는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 한국. 이번에는 더 많은 걸 배울 준비가 됐어.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새로운 배움을 찾는 사람의 마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는 첫 여행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는 더 깊이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며 한국의 첨단 기술이 문화와 어떻게 결합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권 보안 기술과 관련된 과학 전시가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시관의 한 코너에서 그녀는 한국전자 여권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와 직접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자여권이 만들어진 과정과 기술의 배경을 알게 되니 더 놀라워요. 이 작은 책자가 한 나라의 신뢰와 기술력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니.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와 연결되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한국 여권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한 작은 기술들이 바로 이런 철학에서 나왔죠.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새겼습니다. 그녀는 이 여권이 단순히 여행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쌓아온 신뢰와 자부심의 상징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엘리자베스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공항에서 봤던 한국인 여행객을 다시 만났습니다. Oh, we met at Heathrow, didn't we? 여행객도 그녀를 기억하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제 여권을 칭찬해줬던 게 기억에 남아요. 한국 여권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은 처음이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심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죠. 두 사람은 한국 여권과 기술, 그리고 여행의 즐거움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여행객은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한국에 오시면 제가 좋은 곳들을 더 추천해 드릴게요. 한국은 여권만큼이나 놀라운 곳이 많거든요. 이 경험은 엘리자베스에게 또 다른 따뜻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히 그녀의 직업적 관심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처음 한국 여권을 접했을 때 느꼈던 의심은 이제 그 여권이 가진 신뢰와 따뜻함으로 바뀌었다.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나를 기다릴까? 엘리자베스에게 한국은 여전히 새로운 배움과 발견을 안겨주는 특별한 나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한 권의 여권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기술력과 신뢰, 그리고 사람들의 진심을 담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는 작은 것에서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한국 여권을 통해 편견을 깨고 신뢰를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 여권이나 해외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꼭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